이 시간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대표자님들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1단계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사람들은 친절히 뭐 상냥함을 발휘하거나 외부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막상 친절을 저는 이야기할 때 컨설팅을 하거나 그래 보면은 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김희경 대표님에게 갔을 때, 지금 샵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저 뒷바퀴에 있는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내용들을 많이 우리 대표님이 알고 있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저분이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친밀감을 많이 발휘하고 상냥하고 그분에게 친절함을 많이 발휘하고 다른 1번에 관련된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2번에 관련된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 일에 대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친절과 아주 일접한 이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누가 본인에게 적어도 대표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또 어떤 섭섭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분이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절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탁월함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은 업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 능력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바퀴가 움직여야지 전 친절에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번만이 꼭 친절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께서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도 되게 상냥하고요. 되게 들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음료나 여러 가지 많이 챙겨주시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2번이 취약해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우리 동네에 있는 헤어샵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되게 한 원장님은 되게 상냥하고 되게 그냥 옆집 그냥 편안한 언니처럼 너무 다 좋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머리를 잘 못 자르세요.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같은 금액을 내지만은 B라는 이 헤어샵은 말씀을 많이 하고 제가 왔을 때 막 그렇게까지 막 반겨주고 막 이렇게 들떠있고 그러진 않지만 머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제 니즈 파악을 잘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A보다 B를 찾게 돼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쵸? 예. 우리 그러니까 음식도 또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이 조금 더 우리가 채운 다음에 거기에 1번이 더 이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게 좀 부족할까? 만약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는데 거기에 굳이 아주 까칠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동급의 업무 능력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게 하이로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능력이 조금 더 취약한지, 나는 업무 능력은 조금 뛰어난데 내가 조금 친밀함이라든지 좀 상냥함을 좀 발휘하는 거라든지 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좀 인정하는 거.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어렵지 않고 오늘 만나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되게 말도 친밀하게 잘하고 이러지만 단 솔직히 내 양심상 업무적인 부분에 꼼꼼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 어우 나 너무 무섭고 불안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1번과 2번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저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친절에 관해서 뭐 음식에 관련된 업, 또 여기는 여러분들 뭐 기농에 관련된 업,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기술 파트에 관련된 업, 또 여러 막 다양한 곳에 가봐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실력에
친절함이 만나면 그냥 꽃을 피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실력이 친절이 만나면 그냥 또 가고 싶어요. 그냥 그곳에 그냥. 진짜 이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실력은 좋은데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내가 여기를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정하고 이해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 하고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는 걸 전 좋아해요.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 있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너무 상식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인정합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막상 헐 하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정한다는 건 이런 뜻이래요. 첫 번째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또 확실이란 저 단어가 중요해요. 저는 상당히 게으르고요. 저희 신랑은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짝꿍이 저에게 도대체 너 냉장고 검정봉지에 뭐가 들었니?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확실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겉으로만 그냥 아주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훅 던지긴 하고 하지만은 한 절반 정도 내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맞벌이하고 바쁜 여잔데 그 정도면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100% 내가 더 남편보다 더럽다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1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덜 싸운다니까요, 이제. 15년 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냉장고 안에 검정봉지에 뭐 들었니? 그럼 그거 가지고 아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욕탕에 머리카락이 누구 거니?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그 왜요? 확실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인정 안 했을까? 그럼 화가 안 나요. 되게 옳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한쪽에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 하면 약간 들키기 싫은 부분이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확실해버리면 한쪽에서 이해하자 이 울림이 막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 표정이 네, 죄송합니다. 이 말이 화가 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고객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미안하단 말도 죄송하단 말도 화가 잔뜩 들어있어서 그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느끼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 줄.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찌됐든 현장에서 뭐 불만 고객이나 이런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1차 화가 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같이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화가 나게 저기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화가 나게 나도 반응하면 안 돼요. 1차적인 거는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 너무 과하게 우리 어딘가에 우리 행정 처리하거나 갈 때 규정만 너무 이야기하면 옳은 이야기지만 진짜 듣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규정을 이야기해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을 서로 고요하게 차 한 잔이라도 하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으니 규정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개인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언어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막 무시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구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아유 나 진짜 일 그만두고 싶어요 막 이런 말 할 때 있거든요. 그냥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에 대한 불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이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분이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근데 그 화가 어떤 거라고요? 본인의 방식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대표님한테 불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선은 함께 흥분한 사람끼리 여러분 막 이야기하면 얼마나 톤이 높아진지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흥분에 휩싸이지 말고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고요하게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빠르게 리셋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화나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화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걸 우리가 권장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좀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이 먼저 조금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고객이 있죠. 약간 다혈질처럼 그런 고객이 하면 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또 입소문 잘 내줍니다. 그냥 아주 말씀도 없고 조용하고 이런 고객이 훨씬 여러분 무서워요. 다혈질 고객이 얼마나 편하다고요. 얼굴에 화났음 그렇게 딱 써있다니까요. 화났다 막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런 분 내 사람 만드는 거 리더라면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분 내 사람 만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객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무섭다고요? 오늘도 내일도 3일도 이런 고객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조용한 듯 하면서 착한 듯 하면서 고요하게 꼭 어딘가에 맘카페나 이런 데 꼭 글 올린다니까요. 진짜 그런 분이 훨씬 제가 보기에는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악의 친절 서비스 이건 조심해야 돼요. 관심 없이 이제 무시하는 거, 그냥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는 거, 너무 어린아이처럼, 너무 아랫사람처럼 좀 취급하는 거, 예. 그리고 또 로봇처럼 규정화되어 있는 말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막 규칙을 너무 따지는 거, 책임을 너무 그분 중심, 타인 중심으로 너무 회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서비스의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다? 아무쪼록 전문 용어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뛰어난 능력도 쉬운 용어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가장 저는 멋진 사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상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쉬운 말로 정말 동네 어르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저는 멋진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에게 섭섭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서 기초적인 조금 우리가 업무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을 함께 성장을 하신다 그러면은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쁜 고객이나 섭섭한 고객이나 꼴 보기 싫은 고객들, 불평 많은 고객들 있잖아요. 보통 본인 대표께서 반응하는 그런 분들 비슷해요. 약간 그런 불만 고객 비슷하거든요. 그분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요. 저는 기록하라고 이야기해요. 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뭐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옛날 방법으로 그냥 메모장 하나 사두고요. 그냥 그때그때 불만 고객이 있었거나 또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처리했더니 참 괜찮았던 방법이었다. 좀 이런 게 있거나 그러시면요. 이런 것들을 늘 기록해 보시면은 한참 지나서 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본인 역시도 이런 고객들을 내가 조금 싫어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고객들이 자꾸 내 사업체에서 일어났을까? 그럼 나에게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친절도 불만 고객도 약간 같은 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업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에게도 혹시 문제를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불만 고객이 있거나 어떤 클레임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꼭 메모장이나 또는 뭐 그냥 뭐 컴퓨터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본인만의 도구를 활용해서도 좋고요. 또 그냥 노트를 활용해도 좋으니까 그때그때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것들 이렇게 그룹핑해서 유목화 시켜보면은 이런 불만 고객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이 고객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화가 나거나 막 속상하거나 그럴 때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힘을 많이 빼고 이야기를 하면요 힘이 생겨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객이 이겨서 뭐 하겠어. 고객이 이겨도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날 고객을 이겨도 있잖아요. 며칠째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떤 상황에도 고객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이해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고객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하구나. 근데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표님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고객에게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이 노선으로 가시면 너무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가 고객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말로 확인해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힘들고 요즘에 소상공인 너무 어렵고 감정은 이해하고 수용하지만요. 내가 이런 행동만 좀 안 하면은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꼭 교정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들 나이들이 있고 또 모두 뭐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행동은 내가 봐도 좀 찝찝한데 좀 이건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스스로 교정해 나갈 때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뭐 시간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어떤 뭔가를 운영하는 거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 또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개선에 좀 의지가 있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조금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것만 또 너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냥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함만.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냥 좋은 거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남지만은 불필요한 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인사 많이 한 건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인사 안 하는 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랑은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고객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상당히 하루에 일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피곤하지만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요. 알면 사랑하게 되고 저분은 이런 일에도 저렇게 불쑥불쑥 하는 걸 보니까 가정에서도 아유 저분과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피곤하겠다. 진짜 여기 와서도 저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나라도 조금 인정해줘. 이런 이제 좀 마음이죠. 그래서 어디 가도 우리 대표님들은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쟁은 친구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공헌력은 어디를 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